통증 줄이는 생활 습관. 100세 시대 퇴행성 관절염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이대로 두면 위험한 퇴행성 관절염. 쑤시고 아파 걷기 힘드셨죠? 이제 통증 줄이는 생활 습관으로 활기를 되찾으세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평생 관절을 지키는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욱신거리고 시큰거리는 무릎.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퇴행성 관절염은 방치하면 점점 심해집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활동을 어렵게 만들죠. 통증을 줄이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쉬운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부터 건강한 관절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 볼까요? 관절염 도대체 왜 생길까요? 관절과 연골의 비밀.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연골이라는 쿠션이 감싸고 있죠? 이 연골은 유리처럼 매끄러운 조직으로 무릎 굽히기, 펴기 등 움직임이 있을 때 뼈가 서로 부드럽게 미끄러지도록 돕습니다. 또한 걷거나 뛰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골 덕분에 관절은 수십 년간 우리 몸의 하중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랜 시간 사용하거나 반복적인 충격을 받으면 연골이 점점 닳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연골 표면이 거칠어지다가 점차 얇아지고 심하면 완전히 소실되기도 합니다.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되고 이때 염증과 통증이 생기죠. 이로 인해 관절이 붓고 열이 나며 뼈 조직에도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딱딱한 뼈끼리 부딪히면 소리가 나기도 하고 움직일 때마다 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흔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많이 발생하여 퇴행성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젊은 층에서도 잘못된 자세나 과도한 운동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절에 관절염이 주로 생기나요? 위험 인자는 무엇일까요? 퇴행성 관절염은 체중 부하를 많이 받는 관절이나 자주 사용하는 관절에 주로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부위는 무릎 관절입니다. 우리 몸의 체중을 고스란히 받치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관절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고관절, 어깨 관절, 척추관절, 그리고 손가락이나 발가락 관절 등 우리 몸의 모든 관절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위험 인자가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골은 자연스럽게 노화되고 재생 능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두 관절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은 비만입니다. 체중이 늘어날수록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10kg의 체중 증가는 무릎에 30에서 50kg 이상의 부담을 더합니다. 세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가족 중에 관절염 환자가 있다면 자신도 발병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반복적인 충격이나 손상입니다. 운동선수나 특정 직업군에서 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이전에 관절 부상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연골 손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자세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다리를 꼬고 앉거나 쪼그려 앉는 습관, 하이힐 착용 등은 관절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관절염은 한번 생기면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병의 진행을 늦추고 통증을 관리하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을 줄이는 생활 습관으로 얼마든지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관리가 바로 해답입니다. 막날님, 지금부터 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통증을 줄이는 핵심 비법 2가지,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퇴행성 관절염 관리는 크게 2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병원에서 받는 약물 치료이고 다른 하나는 꾸준한 생활 습관 관리입니다. 이 2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시는 약은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흔히 사용되는 약물로는 소염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통증을 조절하고 관절의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때로는 의사에 따라 연골 보호제나 주사요법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단기적으로 강력한 소염 효과를 내지만 반복적인 사용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히알루론산 주사요법은 관절에게 윤활 기능을 보충하여 통증을 줄이고 관절 운동 범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염 진통제는 위장 장애나 신장 기능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 복용 중 불편함이 느껴지면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임의로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면 안 됩니다.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되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고 의사와 상담하며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약이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약을 중단하거나 변경하지 마세요. 특히 다른 만성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 의사와 약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진정한 해결책, 생활 습관의 변화, 건강한 관절을 위한 첫걸음. 약물 치료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약으로 당장 통증을 줄일 수는 있지만 관절 건강의 근본적인 회복은 어렵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연골을 보호하고 관절염 진행을 늦추며 통증을 스스로 관리하는 힘을 줍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은 관절에 지속적인 무리를 주어 염증을 악화시키고 통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생활 습관은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연골의 마모 속도를 늦추며 근력을 강화하여 관절을 안정화시킵니다. 여기에는 무릎에 좋은 자세, 바른 걸음걸이, 적정 체중 유지,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이 해당됩니다. 금연과 절주 또한 관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담배는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연골의 영양 공급을 저해하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 역시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내 몸을 아끼고 관리하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릎의 부담 줄이는 똑똑한 걸음걸이. 발끝부터 머리까지 바르게. 우리가 매일 걷는 방식은 무릎 관절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잘못된 걸음걸이는 관절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해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른 걸음걸이는 무릎 부담을 줄여주는 첫걸음입니다. 첫째, 걷는 동안 발은 바닥에 완전히 닿도록 노력합니다.
발 뒤꿈치부터 닿고 발 전체를 부드럽게 굴려 앞꿈치로 밀어냅니다. 이때 발 전체가 땅에 고루 닿도록 주의합니다. 발 앞꿈치나 바깥쪽만 닿는 걸음은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둘째, 어깨를 펴고 등은 곧게 세웁니다. 고개를 숙이지 말고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습관은 목과 허리 그리고 전체적인 자세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셋째, 보폭은 너무 넓게 잡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보폭으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보폭이 너무 넓으면 무릎 관절에 순간적인 충격이 크게 가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너무 빨리 걷기보다 천천히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는 관절이 뻣뻣할 수 있으니 준비 운동 후 천천히 시작하세요. 통증이 느껴진다면 잠시 쉬어가거나 걷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통증을 참고 걷는 것은 관절에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를 때는 건강한 다리부터 먼저 올리고 내릴 때는 아픈 다리부터 한 칸씩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난간이 있다면 꼭 잡고 균형을 유지하세요. 무릎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동작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나 점프는 관절염 환자에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평평하고 부드러운 바닥에서 시작하고 점차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려보세요. 발에 잘 맞는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쿠션감이 좋은 운동화는 발과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신발 밑창이 닳았다면 교체하여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체중 관리 관절 건강의 핵심 열쇠. 날씬한 관절, 가벼운 발걸음. 체중은 관절, 특히 무릎 관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몸무게가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약 3kg에서 5kg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부담은 걸을 때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더욱 커지게 되죠. 비만은 관절 연골을 빨리 닳게 만들고 관절염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이미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도 통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죠. 과체중은 연골뿐만 아니라 주변 인대와 근육에도 부담을 주어 관절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관절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식단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여 건강하게 체중을 줄여야 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꾸준한 식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고칼로리 음식과 가공식품 섭취는 줄이고 채소와 과일, 살코기, 단백질 위주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는 소량씩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고픔을 심하게 느끼지 않으면서 과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간식 섭취는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물은 몸의 신진대사를 돕고 노폐물 배출에 필수적입니다. 탄산음료나 단 음료 대신 물이나 허브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관절에 좋은 운동은 따로 있다. 통증 없이 즐겁게 움직이기. 운동은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주변 근육을 강화하여 통증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근육은 관절의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운동이 관절염 환자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하는 운동은 바로 저충격 유산소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저충격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수영, 아쿠아로빅, 자전거 타기 등이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관절에 부담을 덜 주면서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전신 근육을 사용하게 해줍니다. 특히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은 물의 부력 덕분에 관절에 가해지는 중력을 줄여주어 통증 없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 또한 무릎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내 자전거를 활용하면 날씨와 관계없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근력 강화 운동은 관절 주변 근육,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 펴기, 운동 벽에 기대고 스쿼트하기, 가벼운 아령 들기 등이 좋은 예입니다. 이 외에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도 도움이 됩니다.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발목을 당기는 운동, 누워서 무릎을 굽혔다 펴는 운동 등이 있습니다. 운동 전후에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여 근육을 풀어주고 부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는 스트레칭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단 관리, 관절염 완화에 숨은 공신, 염증을 줄이는 건강한 식사. 우리가 먹는 음식은 관절 염증과 통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은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견과류, 아마씨, 치아씨드를 섭취합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와 같은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 관절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비타민 D와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 녹색 채소를 충분히 먹습니다. 뼈 건강은 관절 건강과 직결됩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은 칼슘의 좋은 공급원이며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등 녹색 채소에도 칼슘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니 햇볕을 쬐거나 비타민 D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비타민 D 보충제 복용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셋째, 항산화 성분이 많은 베리류 과일과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먹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 키위, 파프리카 등도 좋습니다. 넷째, 콜라, 사이다 등 탄산음료와 단 음식, 튀긴 음식, 가공식품은 가급적 피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체내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고 체중 증가를 유발하여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과도한 염분 섭취는 관절의 붓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국물 음식이나 가공식품에 많은 염분 대신 다시마나 버섯 등으로 맛을 내는 저염식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단은 전반적인 건강과 관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한 영양제보다는 자연식품을 통해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정 영양제 복용 전에는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비타민 K 섭취 패턴과 항응고제 복용 여부를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비타민 K가 많은 녹색 채소의 섭취량을 갑자기 늘리거나 줄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칼륨 섭취나 수분 조절에 주의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자몽 등 특정 과일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 마음이 편해야 관절도 편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우리 몸이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수면 부족은 통증 역치를 낮춰 관절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기 어렵다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충분한 시간 동안 숙면을 취하도록 노력하세요. 보통 성인에게는 하루 7에서 8시간의 수면이 권장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역시 관절 통증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는 근육을 긴장시키고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통증을 더 민감하게 느끼게 하고 면역력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벼운 산책, 명상, 복식, 호흡, 취미 생활, 친구들이나 가족과의 대화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통증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통증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 내 몸의 신호로 여기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관절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영골로 가는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알코올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약물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 모든 생활 습관들이 관절염, 통증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 관절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사례로 배우는 생활 습관의 힘, 실천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 첫 번째 사례입니다. 70대 김망날 어르신은 무릎 관절염으로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외출도 거의 하지 못하셨고 동네 마실 나가는 것도 고통스러우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나이도 있고 회복이 두려워 부담스러우셨다고 합니다. 몇 년간 통증으로 고통받으시던 김망날 어르신은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원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체중 감량을 위해 식단을 조절했습니다. 맵고 짠 음식을 줄이고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꾸셨죠? 그리고 매일 30분씩 아쿠아로빅을 꾸준히 했습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라 무릎에 부담이 훨씬 적고 오히려 시원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힘드셨지만 점차 몸이 가벼워지고 통증도 줄어드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20kg을 감량하셨고 놀랍게도 지금은 통증 없이 가벼운 등산까지 다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망날 어르신은 꾸준한 노력이 가져온 변화에 스스로도 놀라워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60대 박망날 어르신은 손가락 관절 통증으로 바느질이나 글씨 쓰기가 어려워지셨습니다. 아침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하고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으셨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취미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우울감이 찾아오셨죠? 박망날 어르신은 약물 치료와 함께 매일 손가락 스트레칭과 온찜질을 꾸준히 했습니다. 특히 손가락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스트레칭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빼먹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염증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설탕이 많은 음식 대신 통곡물과 제철 과일 채소를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며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은 다시 손녀 옷을 손수 만들어 주시고 직접 쓴 편지를 보내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사례들처럼 작은 노력과 꾸준함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관절 건강 실천 3가지. 지금 바로 당신의 관절을 위해, 이제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위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3가지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쉬운 습관입니다. 첫째, 매일 30분 편안한 걷기 운동을 시작하세요. 무릎에 부담이 없는 평평하고 안전한 곳에서 천천히 시작하세요. 걷기 전 5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가 어렵다면 물속 걷기나 고정식 자전거 타기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짧게 여러 번 나누어 걷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건강한 식단으로 체중 관리를 시작하세요. 과도한 칼로리와 염분 섭취는 줄이고 채소, 과일, 살코기, 단백질,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소량씩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가급적 피하고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체중이 늘어나지 않도록 꾸준히 신경 써 주세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관절 통증을 줄이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셋째, 관절에 좋은 스트레칭을 매일 하세요. 굳어있는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관절 스트레칭 동영상을 보며 따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 어깨, 허리, 무릎, 발목 등 모든 관절을 골고루 스트레칭해 주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기 전 침대에서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합니다. 무리하게 스트레칭하면 오히려 관절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통증이 줄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소중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경고사항. 건강한 정보, 현명한 선택.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특정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개인의 건강 상태는 모두 다르므로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절 건강은 소중합니다. 의료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지 않고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치료 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특히 60대 이상 친지분들께 꼭 보여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온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